안녕하십니까, 정치빈입니다. 날씨가 좀 풀린 것 같네요. 이제 9월이다 보니까 날씨가 풀린 것 같은데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제가 최근에 8월 말에 있었던 국민의힘 연찬에 다녀왔습니다. 인천에서 1박 2일 진행됐던 행사인데요. 굉장히 또 식사도 좋았고, 뭐 국민의힘 지도부들하고 얘기도 할 수 있었고, 좀 저한테는 좀 새로운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그날 좀 흥미로웠던 지점 중에 하나가, 이제 김기현 대표가 이제 대놓고 수도권 위기론에 대한 얘기를 꺼낸 건데요. 원래 그 전에는 좀 약간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. 그런 걸 굳이 꺼내지 않고 외부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 이런 게 있었는데, 이제 김 대표가 수도권 위기론 논쟁에 대해서 이렇게 뭐 건강한 논쟁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. 수도권 선거를 두고 뭐 어렵다 아니다 논의가 진행됐다면서 갑론을박하면서 생산적 논의를 만들어내는 것이 역동적이다 뭐 이런 식의 멘트를 했습니다. 그리고 또 뭐 수도권 선거 어렵지 않다는 건 한 번 정도 빼고 없었다라고 하면서 좀 나름의 객관적으로 좀 얘기를 하려는 것도 있었고, 그런데 이게 좀 사실 보면 좀 이 얘기는 좀 이렇게 예전부터 있었던 얘기고, 이제 좀 더불어서 최근에 좀 상황이 안 좋은 것들이, 여당에게 안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? 예를 들어서 홍범도 장군 흉산 이전 논란이라든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제 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죠. 그런 것들이 여당한테는 좋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. 뭐 악재면 악재지 호재는 아니니까요.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도권 위기론이 더 긴장되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건데요. 좀 이제 아까 말했던 뭐 홍범도 장군 흉산 이전 논란 같은 걸 보면은 저는 약간 이런 것들이 좀 뭐랄까 그 과잉 충성하는 것들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뭐 국방부나 이런 곳에서. 뭐 최근에 보면 이제 앞서서 윤 대통령이 공산주의 비판하는 메시지가 직접적으로 나왔고, 이제 그런 거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시각이 있긴 하거든요. 그러니까 뭐 시켜서 그랬다기보다는 자발적으로 이제 좀 움직이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. 아무래도 좀 권력자의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 건 사실이니까요. 게다가 뭐 오염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방류가 시작됐고, 뭐 이제 여당에선 계속 이제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, 확실히 이게 좀 방류 좀 초반이고, 이게 좀 음식이라는 게, 이 수산물이라는 게 입에 들어가는 문제이다 보니까 좀 국민적 저항이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좀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여당한테는 선거적으로 보더라도 좋은 건 아니니까요. 이제 그러면서 조금 뭐랄까 주목받지 않았던 윤상현 의원의 혁신위 주장이 주목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. 윤 의원이 최근에 뭐 혁신위가 필요하다면서 2030들 뭐 중도층들한테 소구할 혁신위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꺼냈습니다. 뭐 중도 수도권에 어울리는 전략과 정책, 메시지, 공약을 발굴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. 사실 보면 나름 일리는 있습니다. 당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수도권 위기를 언급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더 주목을 받는 게 있습니다. 물론 아직까지 엄청 큰 주목은 아닌데 나름 좀 이렇게 얘기가 오가고 있다는 거죠. 게다가 좀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 수도권 내 후보가 없다면서 굉장히 좀 우려를 드러내고 있거든요. 뭐 지난 지방선거 때 좀 많이 나가서, 그러니까 총선에 나가야 될 사람들이 많이 나가서 좀 그런 것들이 총선에 이제는 낼 후보가 없다 이런 주장인 거죠. 사실 보면 당내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건 사실 근거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. 최근에 이제 8월 30일 여론조사 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한 2주 사이에 5% 하락했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거든요. 엠브레인 퍼블릭, K스탯 리서치, 코리아 리서치, 한국 리서치가 지난 28일부터 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,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 지표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평가 33, 잘못하고 있다가 59%가 나왔습니다. 직전인 그 2주 조사보다 긍정평가가 5% 떨어졌고 부정평가가 5% 오른 거거든요. 좀 이게 보면 재밌었던 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도 잘하고 있다가 28%, 잘못하고 있다가 52%입니다. 뭐 이재명 대표 비교하면 이 대표 같은 경우는 33% 잘하고 있다, 잘못하고 있다가 55%로 나왔는데요. 물론 이게 단순 여론조사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김 대표가 잘못하고 있다가 50%가 넘어가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표는 조금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, 여당 입장에서는. 물론 이제 상황이라는 게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선거는 한 달 전 선거 지표도 의미가 없을 때 되게 많거든요. 그래서 지금 김 대표가 잘못하고 있다가 50%가 넘더라도 뭔가 계속 이런 상황이 지속될 거다 이렇게 볼 수만은 없는 거죠. 그러니까 어쩌면 변화를 통해서 뭔가를 바꿔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이 카드 중에 하나가 혁신위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에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진 않고 있거든요. 뭐 좀 얘기들을 보면 이제 섣부르다 이런 좀 평도 있고요. 게다가 최근에 이제 민주당에서 김은경 혁신위가 나왔지만
사실상 좀 별 성과 없이 물러나는,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혁신이가 꼭 답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사실 보면 정치권에서 혁신이라는 카드가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예전부터 문제가 제기됐던 건 혁신이가 뭔가 나름의 좀 권한이 있어 보이지만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기는 힘들다라는 평이 굉장히 따랐거든요. 그래서 다들 이 카드가 쓰고 싶어 하면서 결과적으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, 그러니까 다들 좀 주저할 수밖에 없는 카드인 거죠.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명절 이후에도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면, 그러니까 약간 좀 하향세로 다다르게 되면 조금 상황이 다를 수도 있다라고 보긴 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좀 이어지는 게 10월 보궐선거가 있는데, 최근에 보면도 김태우 씨에 대한 이제 공천 문제, 뭐 그거에 대한 결론이 아직 안 났고요.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반전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, 오히려 좀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요. 확실한 거는 뭐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혁신이 카드가 쉽게 고를 수 있는 카드는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오늘 국힘 이슈 잠깐 다뤄봤고요. 제가 좀 한 말씀 더 드리자면, 제가 지금까지 방송 주기를 항상 좀 맞춰왔습니다. 그래도 좀 잘 지켜왔던 것 같은데, 제가 뭐 이번 달에 좀 여러 가지 좀 휴식기를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서, 그래서 조금 쉬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